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증시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쏟아져 나오는 기사가 모두 좀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심히 약하신 분들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은 좀 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54% 기록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2.11, 나스닥은 2.8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면요. 펠로톤이 어제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14.4%를 기록했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10.1%, 에디타스 마이너스 9.25, 인바이트 마이너스 8.78, 쇼피파이 마이너스 8.45, TQQQ 8.4% 빠졌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7.98, 소파이 마이너스 7.81,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7.73, 누홀딩스 마이너스 7.69, 오픈도어 마이너스 7.65, 로크도 7.09% 마이너스 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성장주 대부분들 다 5%, 6%, 4%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하루였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보시면 테슬라가 무려 6.8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전 가격으로는 $800 근처까지 떨어졌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4.91, 엔비디아 마이너스 4.05,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3.67, 아마존 마이너스 2.76, 구글이 마이너스 2.63, 넷플릭스 마이너스 2.24, 마이크로소프트 1.48%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 위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속됐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슬그머니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됐거든요. 테크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 동안 휴식 푹 취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준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소식은요, 잡리스 클레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잡리스 클레임은요, 매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노동청이 발표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매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수치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굿뉴스가 배드뉴스고 배드뉴스가 굿뉴스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실히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시죠. 자, Initial Filings for Unemployment Claims.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규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지난 5달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치가 어떠한 사인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고용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둔화시키고 고용시장을 둔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잡리스 클레임이 실업수당 신청 수가 지금 19만 3천 개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무려 16,000건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의 전망치는 21만 5천 건이었거든요. 따라서 지난주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다우존스의 전망치보다도 현저히 낮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식을 줄을 모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Continuing Claims, 그래서 신규 신청 말고요.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도 지난주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2만 9천 명이 떨어져서 134만 7천 명이 현재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레포트가 발표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채권시장은 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배드뉴스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안 좋은 뉴스가 겹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수 하나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우리가 줄여서 PCE라고 부르는 프라이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E는요, 연준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가 7.3% 작년 대비해서 상승했다라는 2분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PCE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7.3%는 지난 2번에 발표됐던 전망치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난 2번에 걸친 전망치는 7.1이었거든요. 따라서 원래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됐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변동성이 비교적 큰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면 근원 PCE라는 게 나옵니다. 이 근원 PCE 인플레이션 지수를 봐도 4.7%를 찍으면서 지난 2번의 전망치보다 0.3%포인트가 올라갔다. 원래는 이제 4.4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 역시도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EA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약자고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경제 지표들,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담당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GDP, 2분기의 최종 GDP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3번에 걸쳐서 수정치를 발표하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마지막 수치죠. 결국 이제 최종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에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0.6%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1분기, 2분기, 2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리세션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BEA, 즉 미국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입니다. Bureau of Economic Analysis고요. 자, 여기 들어와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리얼 GDP,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죠. 그래서 2022년 들어서 1분기, 2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미국의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도대체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인더스트리, 산업별로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 2분기에 올라간 섹터가 있는 반면 떨어진 섹터가 있는데, 자, 일단 올라간 부분을 보면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색은 프라이빗 서비스입니다. 민간 서비스업 분야는 지금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6%로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이 파란색 때문이죠. 파란색은 프라이빗 굿즈, 즉 민간 제조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락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리얼 GDP의 하락폭이 0.6%라 그래서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산업 분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민간 제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인지도 궁금하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컨스트럭션,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GDP를 마이너스 0.84%나 깎아먹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섹터는 논 듀러블 굿즈입니다. 자, 논 듀러블은 비내구성이죠. 비내구성이라는 것은 몇 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자마자 바로 이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 뭐 오일도 들어가죠. 이러한 쪽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는 지금 굉장히 성장 추세가 마이너스를 큰 폭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발 회사, 옷 회사, 오일 회사 뭐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매출 규모로 하면 전 세계 탑5에 드는 규모가 커다란 기업이고요. 뭐 시가총액으로 봐도 순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1위가 지금 TSMC,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삼성, 4위가 브로드컴, 5위가 ASML, 7위가 퀄컴, 8위가 인텔, 9위가 AMD인데요. 12위 정도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다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자, 그리고 어닝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Q라는 것은 회계 분기를 얘기하죠.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논갭 EPS가 1달러 45센트를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다행히 8센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자, 그리고 매출이 문제인데 6.64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의 매출과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2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40 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엄청나게 나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매출을 4.25 빌리언 정도 다음 분기에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는요, 무려 5.68 빌리언이거든요. 한참 미치지 못하죠. 자, 그리고 EPS는 0.04가 지금 가이던스로 제시가 됐는데 컨센서스는 0.72였습니다. 시장에서는 72센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는데 지금 정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니다, 우리는 4센트 정도, 그리고 잘하면 한 10센트 정도 더 만들어서 가장 최고치가 0.14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거의 어닝 쇼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CEO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decisive 스텝을 취하고 있다. decisive 스텝은요, 굉장히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성장을 지금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성장을 포기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앞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웨이퍼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자금을 50% 줄여나가겠다. 카펙스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얘기하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칩 그리고 스토리지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CEO가 확인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엄청난 하락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가 많이 빠졌는데요. 엔비디아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의 주가는 무려 6.17%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자, AMD 주가가 목요일날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서스퀘어나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서스퀘어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MD는 계속해서 PC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PC 시장이 현재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자체는 계속해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롤란드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자, 크리스토퍼 롤란드가 이번에 어닝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요.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도 내렸다고 합니다. 자, AMD뿐만 아니라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어닝 전망치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채널 체크를 했다. 채널 체크는 이제 시장 조사를 했다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노트북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PC가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이 실적이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적이 안 좋으냐면요, 작년 대비했을 때 노트북이 만들어지는 숫자는 무려 20%나 감소를 하고 있고, PC의 shipment, 판매 대수는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17%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롤란드라는 전문가는 또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AMD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다. 랩탑 쪽도 그렇고 데스크탑의 CPU 시장에서도 AMD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텔의 시장을 뺏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지킬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그 현황을 체크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냐면, 리테일 GPU의 가격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MSRP가 나오는데, MSRP는 뭐냐면요, Manufacturer Suggested Retail Price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제조사에서 권장 가격을 제시를 하거든요.
뭐냐면요, 이 권장 가격보다 지금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하이엔드 GPU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고성능 GPU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무려 권장 가격에 비해서 3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고 시장으로 가면 더 많이 떨어졌겠죠.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이 가능하겠죠. 자, 지난주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AMD 그리고 인텔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자 PC 시장이 너무나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벤토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C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따라서 AMD와 인텔의 어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카탈리스트 와치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주식시장에 카탈리스트가 될 만한 그 이벤트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사였거든요. 자, 이 기사 내용 중에 목요일 9월 29일이 되면 나이키가 어닝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공유가 됐었고요. 자, 이때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옵션의 트레이딩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8%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실제로 나이키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9%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8%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기사에서 옵션 트레이딩의 모습을 봤을 때 8% 정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정보였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나이키는 도대체 어떤 어닝을 발표했길래 주가가 9% 이상 하락을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스컬 쿼터 이제 1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갭 EPS가 0.93,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를 1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고요.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2.69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3.6% 성장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410 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어닝 결과 나고 나서 지금 9% 이상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이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는 이유를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인벤토리입니다. 재고죠. 자, 나이키의 재고가 44%나 작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극화되고 있으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성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재고가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좀 할인하면서 이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기사에서요, 나이키 어닝에 관련된 두 번째 악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나이키가 발표한 그 어닝 내용에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나이키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키가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커런시 헤드윈드가 6% 정도 된다. 커런시 헤드윈드는 뭐냐면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나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순이익이 6%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분기 3개월 전에는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 4%였다라고 진단을 했었고, 6개월 전에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달러 강세 현상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손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6%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타격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수치를요, 매출의 성장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나이키가 유럽 쪽 디비전에서 이번에 매출을 어느 정도 성장시켰냐면 1%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환율의 변화가 없었다면 1%가 아니라 원래 17% 정도 유럽 매출이 상승해야 됐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7% 정도 올라가야 되는 매출이 1% 정도 올라가는데 그친 게 바로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아시아, 차이나를 제외한 아시아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를 얘기하죠. 이쪽의 매출 역시도 5% 증가했는데 원래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16% 정도 성장을 했어야 된다. 따라서 나이키는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겁니다. 원래는 막 16%, 17%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결론적으로 매출의 성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3.6%에 불과했고, 어닝도 간신히 지금 1센트 정도 더 만들어낸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나이키다. 그리고 문제는요, 나이키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크 기업들 중에서 대다수가
모두가 지금 해외 매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데 나이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들 역시도 어닝 실적에 많은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나이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데 일조를 한 그런 어닝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말 우울한 뉴스만 잔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우울한 뉴스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애플의 주가가 어제 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5% 가까이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애플이 떨어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최고의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레어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주식에 대한 평가를 다운그레이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건데 애플의 평가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컨슈머 디맨드,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대두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왬시 모한이고요. 자, 이 전문가가 애플의 레이팅을 하향 조정했는데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거든요. 매수에서 중립으로 줄였고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도 185에서 16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160까지 올라가면요, 사실 지금 주가에서 10%, 12% 정도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피스칼 2023년 회계년도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379 빌리언으로 줄였고, 그리고 EPS는 $5.87을 부여했습니다. 자, EPS가 $5.87, 그리고 목표 주가가 160이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목표 주가 160 나누기, 자, 어닝이 $5.87이죠. 이렇게 나누면요, 27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이 됐을 때 애플은 $5.87이라는 어닝 퍼 쉐어 EPS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27배라는 멀티플을 곱해서 160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계산을 좀 생각해 볼 때 27배라는 것은 결국 낮은 멀티플은 아니죠. 따라서 실제로 그 EPS가 $5.87에 머물게 되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160까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베어 마켓이 끝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27배가 아니라 30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애플의 모습이긴 합니다. 자, 모한이라는 전문가가 또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아이폰 14의 사이클이요, 생각보다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컨슈머의 스펜딩, 소비자들의 지출이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최근 들어서 성장 추세가 가장 좋았던 서비스 매출 역시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맥을 못 추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자, 애플이 5%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켓 캐피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만큼 이제 패닉이 빠졌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패닉 셀을 하게 되면 결국 상승장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려운 하락장이 정말 끝까지 가고 있구나, 지금 바닥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우울한 뉴스는 구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게 커다란 악재인데요. 자, 구글이 발표하기를 닫아버린다. 게이밍 서비스 스타디아가 나옵니다. 스타디아는요, 몇 년 전에 이제 구글이 런칭을 한 스트리밍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죠. 그런데 이 런칭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서비스를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구글이 얘기하기를 스타디아 서버가 1월 18일부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멤버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구독비는 모두 다 리펀을 해주겠다라고 우울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20% 정도 줄일 것이다. 자, 비용을 20% 줄이는 것은 결국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따라서 구글 역시도 세계 최고 기업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우울한 뉴스는 메타 플랫폼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에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하이어링 프리즈를 해라. 하이어링 프리즈는 고용을 동결해라. 사람을 더 이상 뽑지 말라라는 지시가 나간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리스트럭처링, 즉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죠. 구조 조정까지 하면서 사람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하이어링 프리즈가 나온 이유가 나와 있는데 매크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터프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현재 가는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작은 부분에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야에만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분야는 다름 아닌 릴스가 나오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릴스 그리고 메타버스에만 집중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내년에 대한 버짓이 나오는데 굉장히 타이트할 거다. 따라서 예산을 많이 줄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은 상당히 작아져 있을 것이다. 그 의미는요, 직원의 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 살펴본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덩치도 줄여나가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봐서도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성장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제 1.76% 상승했습니다. 제가 아까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정말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거든요. 단 한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팔란티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한테 좋은 일이 생겼었겠죠.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아미가 나오는데요. 이 아미의 계약이 연장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자, 미국의 아미 리서치 라보러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를 하기를 팔란티어와 했던 그 컨트랙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컨트랙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연장되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서포트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미국 아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임드 서비스, 조인트 스탑, 그리고 스페셜 포스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관련 부서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리고 머신 러닝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라는 즐거운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년에 229밀리언 정도 대규모의 계약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가치가 높은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3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함께 읽어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에 영국에서 이제 호텔에 일을 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구조조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죠.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2007년,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기 바로 1년 전에 와이프랑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런던 외곽에 샀었거든요. 그때 이제 매수했던 가격이 한 3억 정도를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3억이요. 갑자기 막 2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순병이었죠. 왜 하필이면 이때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서 1억이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나 이렇게 후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이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요.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